안녕하세요. 주품TV의 김도진 소장입니다. 제가 오전 새벽에 두산 에너빌리티 좀 빠르게 가져왔는데요. 전일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급락을 하면서 오늘 대한민국 증시도 일단은 하방 압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어저께 화든 또 한 번 AI였죠. 지금 이제 미국 당국이 AI 구제금융에 대한 부분들 지원책이 없다라는 이 내용들이 나오자마자 전체 뭐 AI 관련 섹터들이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또는 엔비디아들도 급락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두산 에너빌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또는 오클러 같은 이런 원전 기업들도 상당히 하방 압력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SMR 섹터가 조금 더 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은 게 뉴스케일 파워가 마이너스 14%까지 하락을 하면서 어저께 상승했던 부분들을 일제히 다시 반납을 했죠. 자, 오늘 뉴스케일 파워는 아침 8시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실적 발표 시간이 마침 또 애프터마켓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두산이라든지 또는 국내 AI부터 원전 기업 섹터에도 일단은 아침에 조정 장세가 좀 다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두산이 어제 마이너스 4.31% 하락을 하면서 8만 원의 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는 사실 이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 일단 하방 압력이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 어제 끝난 자리가 21선을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41선까지 열려 있으면서 상단에 개인들이 최근 매수한 매물대에 좀 진입을 했다 보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수익권이었던 부분들이 손실로 전향이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면 오늘 금요장이죠. 보통 금요장은 우리가 주말간의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물량들을 매도하는 매도 장세로 많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오전에 좀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 실적 발표랑 상관없이 원전 섹터가 하방 압력이 있고 또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투심이 위축되는 자리다 보니까 일부 매도 물량을 던져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주식시장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공포에는 매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들 많이 들어요. 되려 시장이 화랑일 때 매도하고 공포 심리에 매수하는 이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정론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자리가 되려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전 빠른 시간에 영상 가져왔으니까 이 해당 영상이 선배님들 수익을 지켜내시고 더 크게 가져가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성공투자연구소에서 주식의 품격 TV로 새롭게 변모하면서 많은 여러분들의 응원들이 우리 해당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분봉 차트를 먼저 같이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분봉 차트를 보는 이유가 보통 이 어제장도 그랬고요. 그제장도 그랬지만 아침 프리마켓 시장에서 일단 주가를 일부 하방 압력을 강하게 주면서 매집봉들이 연출되는 이 형태를 이틀 정도 연속으로 유지를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프리마켓 시장 속에서 자, 일부 물량들 요즘은 애프터마켓이나 프리마켓 있지 않습니까? 특히 프리마켓 시장에서 거래량이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들이 많이 나와요. 자, 이 프리마켓이라는 것 자체가 직장인들이라든지 바쁜 개인들을 위해서 사실 만든 건데 요즘은 외인들이라든지 또는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일부 물량으로 주가의 변동성을 줄 수 있다 보니까 많이들 활용하거든요. 그러면 어제 증시도 그랬습니다. 프리마켓 증시에서 바로 한번 주가를 한번 눌러주죠. 그러면서 매집봉들이 떴다가 매도 물량들이 일부들 나오다 보니 정규장에서 역시 아침 9시가 시작되면서 강하게 좀 눌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시간 20분 동안 아래의 변동성만 거의 6% 가까운 변동성을 줬거든요. 그러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대응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시장 속에서 일단은 던져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프리마켓 시장도 만약에 유사하다고 한다면 어차피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고 뉴스케일이 마이너스 14%까지 빠졌다는 이 재료들은요. 오전에 매물들을 일단 던져낼 수 있는 자리를 똑같이 만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아침 시간에 79,300원을 이탈시키면서 라인으로 따지면 77,000원과 76,000원 사이까지 한번 밀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밀었을 때 또 한번 거래량들이 한정적인데 매집봉들이 다시 뜬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얘는 보시면 장 후반까지 어떻습니까? 자, 매도 물량보다 매집 물량들이 많았죠. 그렇지만 개인들 입장에선 외인들이 1,400억, 1,500억 이상 이탈하는 모습들을 어제 가져갔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오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자, 투자발 매매 동향 보면 어저께 어떻습니까? 외인들이 1,800억을 매도를 했죠. 기관들이 700억 가까이 매도하면서 개인들이 2,370억을 샀어요. 그러면
투자 심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일봉상 투심이 굉장히 위축되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서 2,300억 이상이 들어왔다. 자, 이거는 뭐죠? 개인 계좌를 쓰는 큰 손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진성 개인들은요, 요즘 같은 시장 속에서 투심들이 엇갈리고 하루에 100포인트 이상의 시장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시장에서 자, 자금은 한정적이에요. 우리 선배님들 개인 계좌 열어보시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최소 10개에서 많게는 30개까지도 많이들 봤습니다. 주말간 제가 가끔 가지고 있는 종목들 리밸런싱 해드리려고 분석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2천억 이상 자금들이 들어온다는 건 결과적으로 큰손 자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신용잔고가 몇 프로죠? 20%짜리인데요. 잔고율이 되려 떨어져 있습니다. 2.46%에서 한 달 전 지금 1.81%면 되려 거의 1포인트 이상 떨어졌죠. 결과적으로 지금의 하락세 속에서 신용잔고도 사실 크게 늘진 않았지만 이미 신용을 다 털어내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면 신용들이 털어나간 상황에서 어저께장에 2천억이 들어왔다? 이건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이거는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증시 예탁금들이 86조 이상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큰 손들이 강력하게 매집을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물량들을 어떻게 보면 큰 손들한테 다 넘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비단 이게 지금뿐만 아니라 두산 에너빌티 같은 경우는 일봉 차트로 보게 되면 큰 손들이 최소 4년에서 5년은 매집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시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매집봉들 그죠? 그 전에 없었던 거래량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현재 시점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매수 물량들 늘려가고 있는데 이들의 평단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즉 여기 보시는 거래량들 보이실 거예요.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가 가장 많은 평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은 어디서 바로 전부 다 수익권이거든요. 그러면 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인의 보유 비중 적지 않습니다. 지금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이탈하는 것 같지만 아직 1억 4,900만 주 이상 들고 있으면서 이들의 평단가도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두산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라고 판단했을 때 단기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한번 정리를 하겠죠. 정리 후에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한 후에 다시 한번 이 지금처럼 주가가 인위적으로 눌렀을 때 이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많은 게 일단 1차적으로 공매도에서 차익 실현을 일단 한번 할 수가 있겠죠. 왜? 공매도라는 게 높은 가격에 빌려서 낮은 가격에 사서 갚는 게 공매도거든요. 그러면 지금 크게 급등을 했다가 하락 기조를 보이다 보니 여기서 공매도 친 부분들을 여기서 갚으면서 일단 수익 실현 한번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자, 헤진 펀드라든지 아니면 투자기관 같은 경우는 투신들, 즉 신용잔고들 있지 않습니까? 신용 매물을 떨어내도 여기서 나오는 수수료들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두산처럼 뭐 두산이라든지 조방원 섹터들 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하고 싶다 보니까 신용잔고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이런 신용잔고를 털어냈을 때 이들은 또 한번 수익을 또 가져가게 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여기서 그럼 공포 심리 때문에 개인들이 일단은 가지고 있던 매물들을 던져내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이걸 흡수하면서 즉 물량 소화를 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우상향했을 때 여기서 가는 수익까지 한다면 이들은 12월 달 즉 4분기 실적이 끝나기 전까지 이 세 가지 섹터로 사실 수익을 아주 극대화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이들의 투자 심리를 정확히 깨뜨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국면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저도 15년 동안 제가 증권사에 있으면서 10년을 대형 자금을 직접 굴리는 자산운용부서의 수장으로 있었습니다. 대표 전문가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시점 속에서 어차피 두 번의 고점을 찍고 단기 바닥부터 19,000원부터 97,000원까지 상승시켰습니다. 그러면 거의 400에서 500%까지 올라오면서 개인들 대부분이 일단은 이 중평단에 있는 분들은 현재도 수익 중이실 거고요. 또 저평단에 있으신 분들 있죠. 자, 죄송합니다. 지금 고평단에 있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위에 계신 분들 역시도 지금 본전으로 넘어가는 또는 손실로 전환되는 지금 이 순간에 세력들은 분명히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왜? 재료는 분명히 살아있고요. 또 우리가 재료 부분도 관련해도 얼마 전에 사실 미국 지금 시장은 실적 발표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시장보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뉴스케이퍼가 됐던 오클로가 됐던 이 원전 기업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프라 정책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컨센서스 매출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실적은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대한민국 K 원전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르죠.
우리 두산 에너빌티가 3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9.4%. 자, 조금씩 우리 대한민국 원전은 이 수주잔고들이 확대되면서 영업 실적들이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에 두산이 사실 원전만 하는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스타트업으로 투자하고 있는 xAI에 가스터빈을 첫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가스터빈 수출도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재료적으로 미국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굉장히 면밀하게 한다면 얘는 지금 떨어낼 게 아니다. 좋은 자리 잡아서 본격적으로 고래 싸움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져간다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8만 원 이하에서 잡을 수 있다는 건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대신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포시장에서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면 항상 그때부터 더 떨어지는 그런 역할들을 봤다는 건 우리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력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차트부터 해서 개인들의 기본 차트입니다. 기본 차트부터 해서 우리 투자 심리를 정확하게 깨뜨리고 있어요. 주포들은 그것만 사실 미치도록 연구하는 기업 부류입니다. 그러면 이런 섹터 속에서 내 전략이 항상 거꾸로 갔었다면 이제부터는 세력들의 전략들, 작전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이 10년간의 노하우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좀 워딩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게요. 자, 이미 제 워딩들 받아보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일반적인 분석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평균 단가와 비중까지 고려해서 나한테 맞는 전략을 실시간으로 쏴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혼자서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충분히 전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증권가 리포트부터 증권가 찌라시까지 함께 도움을 드리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이 제 걸 드린다고 제 이 워딩을 드린다고 해서 100% 따라하진 않겠죠. 하지만 누군가 내 평균 단가에 따라서 리포트와 증권가 찌라시까지 함께 드리면은 분명히 이 부분 강력하게 홀딩하는 데는 그래도 도움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타점까지 잡아드리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좀 비중 더 늘려가는 이 전략이 분명히 자 제가 봤을 때는 좀 길게 보지도 않아요. 11월 둘째 주부터 또는 셋째 주부터는 다시 한번 이 순환매는 분명히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결과로 분명히 다가올 수 있으니까 이런 워딩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하면 편하게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청 주실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100% 무료로 드립니다. 다만 제가 주식의 품격을 새롭게 하면서 요즘 제일 필요한 게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 한번 지금 안 누르신 분들 있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는 거, 또 알람 설정 한번 해주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자, 처음 들어오신 분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죠. 이 구독까지 한번 완료해 주신다면 저 역시 실시간 대응 전략 열심히 도움을 드릴 테니까 함께 윈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구독까지 하신 분들은 조회수 옆에 더보기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밑에 구독자 무료 신청이라고 아마 뜰 겁니다. 해당 링크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시면 이런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자, 앞으로 두산 관련해서 내가 실시간 대응을 받아보길 원하신다. 맨 위에 거 클릭을 하시고요. 문자든 카톡이든 자료를 받아보시려면 번호가 필요할 거예요. 010 이하 여러분들 번호를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 여기에다가 두산 에너빌티잖아요. 두산 에너빌티 또는 두빌 알아볼 수 있게 적어주시고 평단과 비중을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평단 비중을요 알아볼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반드시 여기다 적어주시고 동의하시고 보내주시면 오늘 금요장이라도 분명히 좋은 자리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최적 타점 나올 때 여러분께 안내를 드릴 테니까 좀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에 보시면 제가 중복 체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이건 뭐냐면 요즘 같은 시장, 변동성이 심한 시장 속에서도 분명히 수익 날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제가 이 뉴스 트레이딩 기법이 10년째 사용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세력들의 가짜 뉴스 또는 진성 뉴스 안에서 차트와 수급까지 분석을 하면서 들어간 이 전략이 저한테는 10년 동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변동성이 강할 때 여러분들 더 많은 수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도움도 드릴 테니까 장중에 함께 하시면서 수익도 내셨으면 좋겠어요. 원치 않으신 분들은 대응 전략만 받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할게요. 오전이니까 1분만 집중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성 종목들이 가능하신 분들 보시면 제가 문자나 카톡, 텔레그램까지 세 방향으로 종목들을 쏘고 있죠. 이유는
종목을 놓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 뉴스 트레이딩 기법이 중간에 종목에 대한 이런 이상 뉴스라든지 이상 징후가 있을 때는 종목을 빠르게 교체해요. 또는 손절뿐만 아니라 본절매도 많이 치기 때문에 대응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여러분들 단타가 4% 정도 수익 나면 대단히 잘 나오는 겁니다. 종가 베팅 지금 2년째 운영하고 있죠. 5% 가까이 수익률을 지키고 있는 건 대응 전략을 되게 면밀하게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바쁘신 분들이 되려 손절가만 걸고 들어가시다 보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여유 가능하신 분들은 두 번째 거 클릭하시고 밑에다가 단기라 보내시면 종목들은 쏴드릴게요. 대신 바쁘신 분들은 지금 단타나 종가 베팅 외에 이 자료를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 자료를 만들면서 느낀 게 대한민국 증시가 사실 뭐 깐부치킨 회동 이후 깐부치킨 또는 이 치킨 관련주들 급등하는 걸 보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사실 이 테마성 종목에 많이 이 광폭을 하면서 뭐 시가총액이 수조 원짜리 종목들도 엄청난 흐름들을 보여왔죠.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4분기까지 이제 12월 28일까지 해서 대한민국 증시가 이제 앞으로 약 40여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40일 동안 과연 300% 이상 가는 종목들이 나올까요? 전 나온다에 한 표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두산이라든지 또는 에코프로 같은 지주사들이 한 달 만에 1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두 눈으로 우리는 확인했죠. 그리고 1, 2분기에 트럼프 대통령 딱 집권하자마자 관세 협상이라는 이 기대감, 테마만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죠. 조방원 섹터들이 150%, 350% 이상까지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정으로 봤을 때는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주가 한 번에 갈 것이냐? 이거는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 3분기 어떻게 됐죠? 시가총액이 낮은 중소형 섹터들이 강력하게 상승을 했죠. 자, 제가 그동안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단들, 자, 테스라든지 이스페타시스 같은 기업들이 왜 상승을 했을까요? 6세대 반도체들을 엔비디아한테 이제 삼성전자가 납품을 하려면 이 필수 소재 부품, 유리기판도 마찬가지예요. 부품들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중소형주들 시가총액이 낮으니까 빠르게 상승했던 거예요. 냉각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에서 플랜트를 왜 인수합병을 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터빈 관련 매출들이 엄청난 이 호응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을 안전하게 돌릴 수 있는 에너지 관련주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ESS 테마가 갑자기 올라온 이유 그리고 원전도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방산주선 로봇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자 여기서 아직까지 먹을 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린 소액 투자자잖아요. 자 결과적으로 중소형 섹터에서 저는 11월 넷째 주까지 세 종목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첫 번째 종목, 두 번째, 세 번째 종목 하면서 얼마에 사야 되는지 상세 기술한 건 분할해서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종목 우리는 소액 투자자니까 여기서 수익을 좀 많이 내서 이 수익을 빼지 말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가면서 수익을 복리로 키울 수 있다면 저는 최소 80% 많게는 120%까지는 수익을 건져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자 이때부터요. 11월 넷째 주부터 여기서 나오는 이 수익 있죠. 이 수익을 가지고 대주주 회피 물량을 들어가는 거죠. 자, 대주주 회피 물량은 50억이 픽스에서도 무조건 나옵니다. 이 중에 고배당으로 바뀐 종목들, 특히 고배당으로 바뀌었는데 26년 초반까지 재료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12월 달 산타랠리 맞고요. 27일 날 배당까지 먹고 나온다면 전 그때는 가능하다 생각해요. 물론 300%에서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세 번째 거 클릭하시고 세력주라 보내시면 해당 자료 좀 보내드리면서 중장기 소통방까지도 한번 링크를 같이 넣어드릴 테니까 여기서 공부하시고 중장기 방에서 같이 트레이딩 하시면서 수익들 많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수익들 생기실 때마다 주식의 품격TV에 많은 좋아요 버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저도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전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장중에 이상 징후 있으면 또다시 두산 에너비티 제가 오전 시장 보면서 다가올 테니까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